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분명히 밥을 딱 1인분만 적당히 기분 좋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나자마자 이상하게 배가 터질 것처럼 빵빵해집니다. 명치 쪽은 무언가 꽉 막힌 듯 답답하고 신물과 함께 트림이 자꾸 올라오죠. 아랫배는 가스가 가득 찬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서 숨쉬기조차 불편합니다. 결국 서랍을 열어 초록색 소화제나 가스 제거제 하나를 꺼내 먹어봅니다. 휴, 이제 좀 내려가겠지.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배는 시원하게 꺼지지 않습니다. 이 묵직하고 불쾌한 더부룩함이 오후 내내, 심지어 퇴근할 때까지 이어지죠. 맨날 겪는 소화불량인데 소화제 좀 더 강한 거 먹으면 내려가겠지. 혹시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소화제 한 알로 이 문제를 전부 해결하려는 건 애초에 완전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이건 마치 자동차 엔진이 고장났는데 세차만 열심히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더부룩하다라고 뭉뚱그려 말하는 이 증상에는 명확한 종류와 위치가 있습니다. 명치 위쪽이 너무 답답한 분, 배꼽 주변과 아랫배에 가스가 가득 찬 느낌을 받는 분, 밥만 먹으면 5분 만에 화장실로 직행하는 분. 이 세 가지는 느껴지는 불편함은 비슷할지 몰라도 우리 몸속 장기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원인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건강한 참견에서는 여러분의 오후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드는 식후 더부룩함의 3가지 원인을 여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해부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정확히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진단해보세요. 그리고 소화제 없이 오직 생활습관과 식단 속 작은 한 가지만 바꿔서 빵빵한 배를 즉각적으로 가라앉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까지 전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몸이 먹은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을 아주 쉽고 직관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해해야 내 배가 왜 이 모양인 건지 훨씬 명확하게 이해되거든요. 우리가 입으로 음식을 삼키는 순간부터 우리 몸속에서는 3단계의 정교한 소화공정 시스템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마치 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상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첫 번째 공정은 위산입니다. 재료 손질 단계와도 같죠. 위산은 위에서 분비되는 강력한 산성 물질입니다. 고기나 두부 같은 음식물 속 단백질을 1차로 아주 강하게 녹여내고 분해하는 작업을 담당합니다. 동시에 음식에 섞여 들어온 유해 세균을 박멸하는 강력한 위생 방어막 역할도 하죠. 첫 번째 관문인 위산이 충분히 나와서 재료를 잘 녹여주어야 다음 공정으로 무사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종의 정밀 조립 공정에 비유할 수 있는 소화효소입니다. 위를 거쳐 죽처럼 된 음식을 소장으로 내려보내면 이번에는 췌장에서 소화효소들이 폭포수처럼 분비됩니다. 탄수화물을 전담하는 아밀라아제, 지방을 녹이는 리파아제, 단백질을 쪼개는 프로테아제라는 효소들이 뭉쳐서 음식을 우리 몸이 세포 수준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아주 미세하게 가루로 쪼개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공정은 장 운동입니다. 이 과정은 물류 배송과도 같습니다. 마지막 공정이 움직임이라니 조금 의외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잘게 쪼개진 영양소와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소장에서 대장으로, 대장에서 몸 밖으로 밀어내는 연동운동입니다. 이 물류 시스템이 정상적인 속도로 움직여야 영양소는 쏙쏙 흡수되고 노폐물은 정체 없이 배출됩니다. 집에서 요리를 할 때를 생각해보세요. 재료 손질, 불 조절, 간 맞추기 중 어느 하나라도 삐끗하면 요리가 완전히 망가지죠? 우리 소화도 똑같습니다. 이 3가지 공정 중 단 하나의 고리만 끊어져도 불량품이 생기고 그 불량품이 가스와 통증으로 변해 우리의 배를 불편할 정도로 부풀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3가지 고리가 끊어졌을 때 나타나는
유형별 증상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유독 명치 아래가 꽉 막힌 듯 답답하고 깊은 트림이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신물이 살짝 역류하면서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기도 하죠. 이 유형의 주범은 바로 위산 부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아주 많은 분이 크게 오해를 하십니다. 속이 쓰리고 명치가 답답하니까 당연히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위벽을 자극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위산 억제제를 사드시죠. 하지만 임상적으로 보면 현대인들의 식후 더부룩함은 위산 과다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위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위장은 거대한 정체 구간이 됩니다.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으니 음식물이 위장 속에 오랜 시간 그대로 방치됩니다. 따뜻하고 축축한 위장 속에 음식을 오래 둬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음식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발효가스를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가스가 위장 내부의 압력을 점점 높이니까 위쪽 밸브인 하부식도 괄약근을 밀어내면서 트림이 자꾸 올라오는 겁니다. 이때 위장 속에 남아있던 찌꺼기와 적은 양의 위산이 가스에 밀려 같이 올라오니 속이 쓰리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중요한 위산이 대체 왜 부족해지는 걸까요? 옛날에는 흔히 나이 탓이라고들 하셨지만요. 하지만 최신 의학 데이터는 다른 진실을 말해줍니다. 2025년 국제학술지 바이오메디신스에 발표된 스코핑 리뷰 연구에 따르면 위산 분비 저하는 단순히 나이가 드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위 점막이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 만성적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처방받아 무심코 장기 복용한 PPI, 즉 위산 억제제와 훨씬 더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연구가 왜 중요할까요? 나이 탓이니 어쩔 수 없다라며 포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헬리코박터균은 병원에서 제균 치료를 받으면 되고, 위산 억제제를 습관적으로 장기 복용하던 분들은 의사와 상담해 약을 조절하면 충분히 위산 시스템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희망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위산이 부족하면 소화의 첫 번째 공정만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위산이 충분해야 췌장이 산성 음식을 중화하기 위해 소화효소를 내보내야겠구나 하고 신호를 인지합니다. 즉 위산이 안 나오면 췌장도 파업을 해버리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관문에서 검수가 안 된 불량 재료가 이후의 공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두 번째 유형입니다. 평소에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삼겹살이나 치킨, 명절 음식 같은 기름진 반찬이나 고기를 많이 먹은 날 유독 속이 더 더부룩하고 울렁거리면서 배 전체가 터질 듯이 빵빵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고 나면 변기 물 위에 기름기가 둥둥 뜨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 유형은 두 번째 공정인 소화효소 부족 신호입니다. 음식물을 영양소로 잘게 부수는 핵심 기관은 장 뒤편에 숨어있는 췌장입니다. 췌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묵묵히 일하지만 소화효소 분비 능력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장내에 대혼란을 일으킵니다. 과식, 만성 스트레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위산 부족이 수개월, 수년 동안 반복되면 췌장 세포들이 지쳐버립니다. 이 상태에서 다량의 지방과 단백질이 장으로 들이닥치면 분해효소가 턱없이 부족해 음식물이 통째로 장을 따라 흘러내려갑니다. 소장에서 다 흡수되지 못한 덩어리들이 대장까지 밀려내려가면 대장 속에 살고 있던 수많은 유해 세균들이 신이 나서 잔치를 벌입니다. 세균들이 이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을 발효시키면서 대량의 가스가 장 내부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배 전체가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고 속이 울렁거리는 고통의 원인이 바로 췌장의 파업과 대장균들의 폭주 때문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현대인이 완전히 간과하고 있는 결정적인 실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씹는 횟수입니다. 소화의 시작은 위장이나 췌장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입입니다. 우리 침 속에는 탄수화물을 기가 막히게 분해하는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이미 가득 들어 있습니다. 입에서 30번 이상 꼭꼭 씹어 음식물을 죽처럼 만들고
침과 완벽하게 섞어주면 위장과 췌장이 해야 할 일의 절반 이상을 입이 미리 해주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조차 너무 바빠서 국물에 밥 말아서 허겁지겁 5분 만에 마시듯 드시는 분들, 혹은 가족들 식사 챙기느라 정작 본인은 싱크대 앞에 서서 대충 씹어 삼키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건 소화공정의 가장 거대하고 중요한 1번 관문을 통째로 건너뛰고 췌장에게 모든 노가다를 떠넘기는 행위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밥은 꼭꼭 씹어 먹어야 복이 온다라고 하셨던 말씀은 사실 췌장을 살려 배를 편안하게 만드는 완벽한 의학적 사실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입니다. 밥을 다 먹기도 전이나 먹고 나서 10분도 안 되었는데 아랫배에 가스가 가득 차면서 부글부글 신호가 오고 당장 화장실로 뛰어가야 할 것처럼 대장이 요동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은 반대로 장이 아예 파업을 한 것처럼 며칠 동안 꿈쩍도 하지 않아 심각한 변비에 시달리기도 하죠. 이 유형은 소화효소의 문제라기보다는 음식물을 이동시키는 길목의 통제 시스템, 즉 장운동성과 자율신경계의 이상입니다. 우리의 위와 장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뇌와 완벽하게 연결된 한 라인을 통해 조절됩니다. 그 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하는 핵심 열쇠가 바로 미주신경입니다. 뇌간에서 시작해 심장과 폐를 거쳐 위장, 소장, 대장까지 깊숙이 뻗어나가는 우리 몸에서 가장 긴 신경이죠.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면 이 미주신경을 통해 부교감신경이라는 안정모드 신호가 장에 전달됩니다. 소화관에 피가 돌고 장이 연동운동을 아주 부드럽고 규칙적으로 지속하는 완벽한 소화 단계가 켜지는 것이죠. 반대로 내 몸이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라는 전투 및 긴장 모드가 우세해집니다. 이때 미주신경은 장에 대고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 소화시킬 때가 아니야. 일단 멈춰. 아니면 빨리 밖으로 쏟아내버려. 실제로 수많은 의학 연구에 따르면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미주신경의 긴장도가 떨어진 사람들은 위장이 음식을 배출하는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느려지거나 대장이 음식을 통과시키는 시간이 불규칙하게 꼬여버린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큰 비극은 현대인들의 일상이 이 미주신경을 사정없이 짓밟는 환경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점입니다. 직장에서 잔뜩 긴장한 채 상사의 눈치를 보며 긴장된 상태로 밥을 먹고 바로 업무로 돌아가는 직장인들, 머릿속으로 집안 걱정, 자식 걱정, 돈 걱정을 한 보따리 이고 식탁에 앉는 어머님들. 형태는 달라도 몸의 상태는 똑같습니다. 입으로는 음식을 씹고 있지만 뇌와 신경은 맹수에게 쫓기는 전쟁터 같은 긴장 모드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위장에 음식이 들어가니 장이 깜짝 놀라 비정상적으로 경련을 일으키며 가스를 뿜거나 화장실로 즉각 배출하라는 에러 메시지를 띄우게 됩니다. 음식을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배가 편해질 수가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자율신경계의 오작동 때문입니다. 자, 원인을 파악했으니 이제 우리가 평소에 하던 행동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명치가 막힐 때마다 무심코 집어들었던 소화제와 약국용 위산 억제제, 왜 먹을 때뿐이고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악화되었을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위산이 부족해서 음식을 녹이지 못해 명치가 꽉 막히고 역류하는 사람이 속이 쓰리다고 해서 위산 분비를 아예 차단하는 강력한 위산 억제제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잖아도 바닥나서 힘들어하는 위산을 인위적으로 완전히 말려버리는 꼴이 됩니다. 당장 산도가 떨어지니 식도가 지지는 듯한 통증은 일시적으로 사라지겠죠. 하지만 위장 안의 단백질 덩어리들은 이제 아예 굳어버려 소화 공정이 완전히 마비됩니다. 악순환의 반복인 것이죠. 경고등이 켜졌다고 해서 시끄럽고 보기 싫다고 그 경고등 전구를 빼버리는 것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눈앞에 빨간 불빛은 사라지니 안심이 되겠지만 얼마 못 가 자동차 엔진은 완전히 망가질지도 모릅니다. 시중의 소화제는 불량 공정의 경고 신호만 잠시 마취시켜 가려줄 뿐 우리의 소화기관을 스스로 일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네,
마치 삼각관계 같은 소화불량의 세 가지 유형은 서로 쇠사슬처럼 묶여 있습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효소가 파업하고 스트레스로 장 운동이 멈추면 위산도 안 나옵니다. 반대로 말하면 각 유형에 맞는 스위치 하나만 제대로 켜주면 이 쇠사슬이 한 번에 풀리면서 우리 뱃속이 기적처럼 편안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약 없이도 우리 배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과학적 비결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산 부족 유형은 식탁에서 국물을 추방하고 사과 식초를 소량 써보세요. 국물 요리가 빠지지 않는 한국인의 식탁에서 명치의 답답함을 고치려면 식사 중에 마시는 액체의 양을 극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국물이나 물을 꿀컥꿀컥 많이 마시면 그렇잖아도 부족한 위산이 물에 완전히 희석되어 소화력이 제로가 됩니다. 식사할 때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물은 식사가 완전히 끝난 뒤 최소 30분이 지난 다음 마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식사 직전 미지근한 물 반잔에 유기농 사과 식초, 애플 사이다 비니거를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 살짝 타서 마셔보세요. 천연 식초가 우리 위장을 즉각적으로 산성 환경으로 세팅해 주어서요. 음식물이 들어오자마자 단백질 분해 공정이 엄청난 속도로 가동되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위벽에 이미 상처가 심한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이 방법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소화효소 부족 유형인 분들은 30번 씹기와 무의 지혜를 빌리세요. 췌장의 효소 공장에 가해지는 과부하를 막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입을 강제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번 식사부터는요, 음식을 입에 넣으면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며 무조건 30번을 씹으세요. 이 작은 노력 하나만으로 침 속 아밀라아제가 탄수화물을 미리 죽으로 만들어 보내기 때문에 췌장이 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름진 고기나 명절 음식을 드실 때는 천연 소화효소의 제왕인 물을 반드시 곁들이세요. 무 속에는 단백질과 지방,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디아스타아제와 단백질 분해 효소가 가득 차 있습니다. 고기 먹을 때 무채나 무쌈을 곁들였던 우리 조상들의 식문화는 완벽한 대사의학이었던 거죠. 추가로 디저트는 파인애플이나 키위 같은 과일을 한두 조각 드시는 것도 천연 효소를 보충하는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 운동 이상 유형은 식사 전 5분 호흡과 식후 10분 산책을 하세요. 긴장된 장을 소화 모드로 강제 전환하려면 뇌를 먼저 속여야 합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 숟가락을 들기 전에 의자에 엉덩이를 깊숙이 붙이고 앉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딱 5번만 깊이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배를 풍선처럼 부풀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호흡입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뇌의 미주신경을 자극해 부교감신경의 안정 스위치를 켜줍니다. 우리 뇌로 하여금 이제 안전하구나, 밥 먹자 하고 장 운동을 원활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바로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보거나 눕지 마세요. 가볍게 동료와 수다를 떨며 사무실 주변을 걷거나 아파트 복도를 딱 10분만 걸어보세요. 가벼운 강도의 산책은 하체 근육을 자극해 장의 연동운동을 물리적으로 촉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 미주신경의 활동성을 오후 내내 유지해줍니다. 배에 가스가 차서 부풀어 오를 틈을 주지 않는 가장 강력한 보약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식후에 배가 지나치게 빵빵해지고 더부룩한 것은 단순하게 생각할 우리 몸의 증상이 아닙니다. 명치 답답함은 위산 부족, 기름진 식후 팽만감은 소화효소 부족, 아랫배 가스와 급한 화장실은 장 운동과 미주신경의 이상 신호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꼬리를 물고 연결된 삼각관계이고 각 원인에 맞는 해결책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이제 더부룩할 때마다 약국으로 달려가 계기판의 경고등을 꺼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소화제 한 알에 의존하지 마세요. 나는 어떤 유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확인하셨다면 오늘 당장 식사 중 국물 줄이기, 식사 전 복식 호흡, 식후 10분 걷기 중 딱 한 가지의 작은 습관부터 내 몸에 선물해보세요.
임시방편으로 증상을 억누르는 약보다 장기가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원인 해결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효과를 나타냅니다. 특히 식후 10분 걷기는 저도 매일 그 효과를 체감하고 있어요. 이 영상이 식사 후에 늘 배가 불편해 고통받던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들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변에 늘 배를 만지며 더부룩하다고 호소하는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오후 컨디션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번 소화대사 시리즈의 마지막 편으로 찾아옵니다. 분명히 방금 배불리 먹었는데 왜 1시간 만에 배가 또 고플까? 라는 의문에 대한 진실을 파헤칩니다. 이건 여러분의 식탐이 많아서도 의지력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몸이 가짜 배고픔 신호를 보내는 이유와 해결책을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참견이었습니다. 오늘도 속 편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